우리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네, 잘 들어. 어떤 질문이죠? 뭘까요? 본인이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가 시골에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방 저가주택은 세법상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1세대 1주택자 아니냐.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나를 2주택자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제목을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 이렇게 정해봤거든요. 네, 이게 세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 매번 법이 바뀔 때마다 내가 적용받아야 될 세법이 무엇이냐, 네.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또 현재 나에게 적용된 세법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내 변화에 따라서 나에게 앞으로 적용되어질 세법은 무엇인가, 예. 이거를 빨리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뭐 이번에 여야 합의안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될 텐데, 이 개정안이 만약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지금부터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유념해서 그렇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조정지역 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전보다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그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조정 대상 내 2주택 보유자죠. 왜냐, 이분들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불문하고 이제 2주택자는 더 이상 중과세율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단순히 조정지역 내에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중과세율을 적용을 받으셨다가 이제 앞으로는 그 중과세율 적용 안 받게 되시니까 네. 아마도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 첫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어든다입니다. 알겠습니다. 말 좀 버벅거리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변경을 하는 것을 고려하셨어야 됐는데, 네. 앞으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때문에 이런 자산 포트폴리오 변경을 고려하지는 않으셔도 되겠네요. 네, 일단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그렇죠. 기본 공제액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고, 예. 지금 사실 집값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도 인하될 거고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기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금액 대비 한 40% 이상 부담이 줄 거예요. 뭐 정확한 거는 이제 공시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나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네.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봤으면 네네네. 좋겠습니다. 다른 공제는 일단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개정되는 이제 세법에 따라서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나 이 정도 볼까 싶은데요. 네. 강남에 이제 25억짜리 시세가 한 25억 정도 되는 아파트 다 이러면 공시가격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은 한 20억 남짓 나오니까 저희가 공시가격 2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20억, 공시가격 20억에서 기본 공제 6억을 뺐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세 표준이 14억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 적용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번 개정되는 세법에서는 6억이 아니라 9억을 빼죠. 예. 그 다음에 공정시작 가액 비율은 아마 80%로 저희가 지금 개정될 거라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적용하면 640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만으로도 30% 이상이 이제 줄어드는 건데, 지금 1주택자로 가정을 하고 저희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럼 네. 만약 이런 분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어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으시다가 개정안에 따라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시면 그 금액이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네, 더 차이가 나죠. 한번 그것도 예. 계산해 보면,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라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으신 분들은 예. 대략 1,4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공시가액이 20억인 정도. 네, 근데 이제 2주택자다, 서울에. 그런데 이번에 640만 원으로 줄 테니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죠. 일반 세율 적용받으시면. 네, 예. 물론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는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시행령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 첫 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 많이 였습니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번째 포인트는 부부 공동명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개정 전 부동산세법에서는 예.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수도 있었고 예,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인별과세니까 예.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었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선택하시려면 이제 중요한 전제가 있죠. 1세대 1주택자,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부부에 한정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만약에 합산한다. 예. 그러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인 경우는 기본 공제액이 12억이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18억으로 늘었죠. 왜냐면 9억 곱하기 2명이니까. 인당 공제세액이 늘었죠. 네. 예. 그래서 2023년 주택 공시가격으로 볼 때 18억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로 종부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2억이 공제되던 것이 18억까지 18억. 공제가 되니까 세금 자체를 내는지 안 내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네. 내시더라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적은 금액을 냈을 수밖에 없겠죠. 또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서 세대 80%까지 세액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 실 부담은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예, 이렇게 최명환 세무사님과 함께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알아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절세 전략을 얘기하기 전에 혹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네. 납세자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저희 구독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납부 기간이 예, 예. 이 주 전후로 해서 진짜 하루에 한 번 클라이언트 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매일 질문을 하시나요? 네. 어떤 질문이죠?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질문인지. 저는 어떤 질문인지 예상이 되지만 네.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죠. 아, 예. 이거는 저도 처음 질문 받았을 때는 예. 법조문도 좀 찾아보고 한참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데 예. 이런 겁니다. 본인이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가 지방 저가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 예. 그런데 지방 저가주택은 세법상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세대 1주택자 아니냐.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나를 2주택자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세법 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한번 보시죠. 예, 종부세법 제8조 제4항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 제3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저가주택이라고 하고 이 지방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납세자는 지방 저가주택을 아내분이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그 주택수에서 빠지고 네. 나는 한 주택을 갖고 있으니 결국 1세대 1주택자 아니냐. 예. 이 질문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1세대 2주택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액 공제 혜택이 그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인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김윤석 변호사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냐 아니냐. 예. 충분히 여러분들도 지금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자였다면 이런 질문 받으실 일이 없으셨겠죠. 네. 네, 정답은 맞습니다. 이분은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시행령에서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대원 중 한 명이 원래 주택 하나를 포함해서 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 보통 부부는 이제 한 세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한 세대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분 역시 부부가 한 세대였기 때문에 결국 일단 1세대에서 두 명이 각각 한 주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즉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남편분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집 외에 본인 네네. 명의로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계셨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받으셨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부인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인정 네, 못 받으신 못 받는 거예요. 거죠. 예. 맞습니다. 결국 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예. 또 이런 경우가 바로 전문가인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의 조력을 받지 못해서 일어난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분께서 지방 저가주택을 구입하시기 전에 세무사님과 상의를 했으면 이런 이런 경우는 일이 없죠. 없었겠죠. 네네.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30평짜리, 예, 그 다음에 강북의 40평짜리 아파트, 예. 이렇게 두 채 가지고 있고 이래도 우리는 딱 그 중과세에 걸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절세 전략 조언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3주택자이시면서 과세 표준